근데 그렇게 집에서 얘기를 하고 병원에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맞기 직전이 되면 난리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재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노 광고, 광고 아니고 추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라는 책인데 오은영 박사님 신간인가 봐요. 읽어보고 싶어서 산 건데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소아청소년과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가 아파서 오는 거잖아요. 공부도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하고요. 그래서 뭐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이 정도의 상담까지는, 육아 상담까지는 가능한데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지? 좀 난감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소아청소년과에 그런 걸 물어보러 오시는 분은 아직 못 보긴 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TV 출연 자주 하시나 보던데 요즘은 채널 A 종편에서 하고 있는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에서 육아 멘토로 나오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옛날에 하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최신판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도 나오셨다면서요?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신 줄도 처음 알았고 그냥 박사님이신 줄. 아무튼 책이라는 매체가 주는 글로만 배워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이 돼 있어서 잘 읽히고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책이 생각보다 두껍고 내용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가 쉽진 않겠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배운 걸 요약을 해보면 아이는 아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단순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가 어디쯤인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아이들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 참 많을 텐데요. 아이들이 무언가 하고 싶을 때 그 일이 맞는 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뭔가 사고를 쳤을 때 엄마나 아빠가 화를 내면은 분위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목소리 때문에 주눅이 좀 들긴 하지만 왜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다는 거죠.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으면 그걸 보고 짜증나는 거는 엄빠지 아이는 아니거든요. 내가 노는 건데 왜? 그냥 두면 안 돼? 왜 치워야 해? 이런 것들을 이유 없이 그냥 혼내기만 하거나 그냥 방치하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가서 똑같은 사고를 또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 된다는 것의 기준이 집마다 부모님마다 다를 수야 있겠지만은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다칠 수 있어, 이런 기준이 집마다 다르진 않겠죠? 혹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이라든지 말이에요. 책에서는 아이의 사회성을 위해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고 울고 그러는 아이들한테 뛰면 안 돼, 대신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또 남의 집이나 가게 같은 곳에 가서 예쁘고 반짝이는 게 있으면 만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혼내면서 이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한테 단호하게 이거는 남의 거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 더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그런 일을 종종 겪어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들이 가끔 저한테 자꾸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큰 주사 놓으실 거야, 그죠 선생님?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말에는 잘 반응을 안 해드리거든요. 아이한테 주사 맞을까? 하면 아이가 조용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을 하시는 건데 오히려 주사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워서 더 우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 혼내주세요, 주사 놔주세요 하는 건데 제가 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헷갈린다는 거죠. 안 혼나네? 주사도 없네? 그러면 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아이 씻기기였어요. 씻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가 보더라고요. 아이가 씻는 걸 너무 싫어해서 씻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서 병원을 찾아오시지는 않으니까. 이런 데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소아정신건과 약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육아 멘토분들과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다고 느낀 것도 같고요. 아무튼 씻기 싫어하는 아이들, 씻으라고, 씻어야 한다고 아이 계속 설득하다가 아이가 말 안 듣고 말이 계속 길어진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말이 길어지면 목소리도 커지고 톤도 올라가고 짜증도 섞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너무 열심히 설득하고 아이가 이해가 돼서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나 봐요.
서로 짜증나고 기분 나쁠 만한 대화는 최대한 줄이고 아이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씻기고 대신 다 씻고 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된대요. 싫어도 꼭 해야만 하는 게 있다는 걸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대신 참고 잘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꼭 칭찬을 해주시고요. 병원에 있으면 비슷한 모습 많이 보거든요. 아이들 병원 무서워하니까, 주사는 더 무서워하니까, 진료실 들어오면 울고 난리치는 아이들 많아요. 그리고 엄빠 반응도 다양하고요. 정말 예전에 10년도 더 지난 기억인데 그 당시에는 주사 맞는 거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러고 속이고서 주사 맞추러 가지 말고 아이들한테 주사를 왜 맞으러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병원에 데려오라는 얘기만 배웠었거든요. 왜 안 아픈데도 굳이 이 무섭고 아픈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엄빠들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만 2,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접종하러 오면은 저는 엄마 아빠들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우리 아이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왔나요?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사 맞는 거 알고 왔다고 하는 집들이 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비교적 잘 참고 기다리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막상 주사가 들어가고 아프면은 울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집에서 얘기를 하고 병원에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맞기 직전이 되면 난리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엄마 아빠가 오늘 주사 맞는다고 했잖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이를 다시 설득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저도 잠시 기다려 드리긴 하지만 내고가 잘 돼서 아이가 다시 스스로 주사를 맞으러 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아예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가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 막상 다시 주사를 맞을 상황이 되면 결국은 다시 울고 무서워해요, 똑같이. 그러면 엄마랑 같이 아이를 붙들고 못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면 바늘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접종을 하는 거죠. 보통 병원에 접종하러 가면 약간씩 미묘한 차이는 있어도 이런 경우 결국 아이를 붙잡고 접종을 하게 되는데, 책을 읽고 느낀 거는 다른 소아청소년과 쌤들이 그렇게 해오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아이를 너무 막 붙잡고서 주사 놓으면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막 아이가 앞으로 주사 더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비협조적이라도 싫어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배웠고, 대신 이렇게 예방접종이 끝나고 나면 잘했어, 힘든데 잘 참았어 라고 아이를 칭찬해주는 그런 습관이 새로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빠들도 아이가 아무리 힘들게 접종을 했어도 끝나고 나면 아이를 꼭 칭찬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